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제법 가격이 올라갔죠. 일단 이번에 장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막연하게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보여드렸죠. 바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과매도 구간에 놓여졌는데 그 과매도보다도 한 번 더 밑으로 더 빠진 장세, 그 장세에서 오히려 트러스 악재가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은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연준의 피벗이라든지 여기에 이어서 브레너드의 부의장의 어떤 긍정적인 발언들, 또 미 재무부가 소위 바이백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해서 제법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2,500선대에서 충돌을 보여줬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마침 제가 월요일 날 공개 강의했었는데 딴 데 같으면 주가가 밑으로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세요. 여기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매수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지난 월요일만큼은 여러분께 멘트가 달랐죠.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요 근래 2달 만에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2,500선대였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충돌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충돌한 이유를 알아야 이게 내려가도 다시 뜨는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는지, 항상 제가 얘기지만 바닥은 찍는 게 아니라 바닥은 확인돼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왜 여기서 충돌되는지를 알아야 얘가 내려가더라도 어디가 지지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계에서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하단에 우리가 지선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타이틀을 보시면은 10년 만의 기회, 뭐 이건 제가 쓴 그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지금 이 장이 10년 만에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보고 여러분이 들어가셨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10년 만의 기회 이 안에 숨어있는 함정은 무엇인가, 과연 10년 만의 기회가 온다는 그 취지는 무엇인가, 이 내용을 하나씩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오늘도 어김없이 토요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딴 데서 들었던 내용과 설령 다를지라도 제가 보는 견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가가 2,500선에서 충돌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해서 내가 써야 할 매매 노하우라면은 내가 얘를 인지하고 있다가 다음에도 또 써먹게 되죠. 항상 제가 얘기하죠. 주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 썼던 그 노하우, 그다음에 내려갈 때 썼던 그 노하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다음에 더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이 쌓입니다. 잠깐만, 그 이유를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상단에 라인을 그어놨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처음으로 주가가 2,500선, 정확하게 2,499였죠. 이 2,500선에 가서 두드맞았던 것이 바로 월요일 날 그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올라갈 때 이미 여러분들 공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왜 여기서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음이선 3선. 사실 요새 이렇게 주가가 위에서부터 조금 조정받다 보면 점심에 했던 나의 투자, 지금은 아마 다른 프로그램을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짧은 5분 팁으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근데 항상 제가 신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드라마의 연속극과 같고요. 그다음에 항상 여기서 빅픽처의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10시 30분에 하죠. 그다음에 내팽개 치지 않습니다. 항상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밑에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오전마다 여러분들 찾아가서 소위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쫙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장은 크게 갑니다. 세게 갑니다. 그때 여기가 과매도 존이었고
여기가 불역장소였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지난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상단에서 주춤거린 이유, 여기 보시면 음유선 세 가지 이렇게 지금 써 있죠. 지금 여기 상단에도 음유선 세 가지가 있죠. 자, 도대체 음유선 세 가지는 뭘까요? 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주가 내려갈 때 역순으로 어디가 바닥인지 알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위에 그물과 아래 그물, 우리가 이것을 이평선이라고 하죠.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여기 지금 얘가 좀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 지금 240선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항상 쓸 때 이평선 요걸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역으로 얘가 내려갈 때 어디가 지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도 계산도 나오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얘는 지금 240선에 걸려져 있는데 하단 내려갈 때는 밑에서 20과 60이 정별해 있거든요. 그럼 얘는 내려가면 여기가 지지가 돼 있구나.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유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매매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매매존은 하나의 가상의 선을 거놓는 겁니다. 위든 아래든. 그리고 나머지는 걔를 보고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를 얘기하죠. 내가 예측이 가능한 구간에서 내가 예측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측해서 내가 진다고 했을 때는 패를 보고 내가 이기는 패로 바꿔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매존 플러스 매매 시그널, 신호를 보고 대응한다. 근데 이건 저의 전공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께 워낙 많이 제가 기법의 노하우를 워낙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오바디를 준 다음에 여기 오바디가 나오는 구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평선이 위에 걸려져 있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로 위로 갈 때는 바로 240선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기도 합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올라갈 땐 KT 타고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빵 하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조정은 완만합니다. 다시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갑니다.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떤 주식이 여기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다가 조정을 주는데 옆으로 눕는 조정, 우리가 이것을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얘가 기간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주가가 위로 다시 기다렸다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조정받을 때 꼭지치에 어떻게 조정받냐면 가격 조정, 가파르게 가격 조정을 내려꽂고 들었다가 가격 조정. 우리가 속시 이것을 레디, 가 일종의 연사법인데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아도 기간 조정 계속 곱니다.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올라가다 가격 좀 확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쫓아서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은 이렇게 꺾어지지 않습니다.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소위 쌍봉에 패턴 있는 거죠. 올라갈 때 가격 조정인데 가격 조정으로 조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 앞에 고점에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얘가 올라갈 때 야, 너 고점 어딨니? 라고 따집니다. 그 거꾸로 내려갈 땐 저점 어딨니? 라고 따집니다. 그럼 얘가 고점이 바로 여기 있었죠. 요 라인이 얼마를 가리키고 있냐면 요 주가가 이번에 올라갈 때 두리맞았던 구간보다 좀 더 위에 있는데 2540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제가 월요일 날 제시했던 라인 이 세 번째 요거는 종목에서도 굉장히 많은 쓰는 기법인데요. 종합주가시장 위로 올라갈 때는 앞에 단위가 바뀔 때 그러니까 2400 얼마 그러다가 얘가 2500으로 단위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고점 돼서는 두들겨 맞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단 최소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볼 때는 한 번 정도 던져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심리적 저항선, 마디존이다라고 합니다. 심리선. 요게 종합주가에서 얼마 단위로 되고 있냐면 100폰트 단위로 되어 있고 요번에 두들 맞았던 라인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는 굉장히 미국의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차해서 만약에 시장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된다 하더라도 얘는 올라갈 때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요 지수가 어디냐면 요번에 올라가다 두들 맞았던 이 세 번째 라인, 그러니까 이 심의선이죠. 2500선이고요. 좀 더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는 위에 2540선 라인. 요 라인은 일단 매물권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Why? 왜 그럴까요? 여기 바닥점은 누차겠지만 진바닥존이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진바닥과 가바닥도 구분을 못 하신다면 이건 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얘가 진바닥이 아니라고 해서 얘를 다시 깨고 들어가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가가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싱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엉덩이를 뒤로 쭉 뺀 상태에 주먹을 뻗으면 이건 별로 타격이 힘이 강하지 않죠. 10을 밀어 넣어야겠죠. 그죠? 10턴으로 밀어넣으면서 때려야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때는 엉덩이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엉덩이가 밑으로 낮아져 있죠.
이건 뭐 그냥 그림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얘는 소위 얘기하는 진바닥준을 형성한 건 아닙니다. 다만 얘가 드디어 여기가 바닥으로 굳어졌어. 야, 이젠 대사 상승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보다 높아지는 구간이 나오고, 이거 지난주에 공개했습니다. 그럴 때 이 장은 어떤 패턴을 모습을 준다면은 제가 역헤드 숄더형, 그죠? 삼중 바닥형이 모습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이 숄더, 왼쪽 어깨고요. 이쪽이 헤드가 되고 이쪽이 오른쪽 어깨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숄더의 바닥점이 필요한 겁니다. 요런 모양을 주면서 주가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로 롱이 됐을 때, 즉 고점 돌파했을 때, 아, 얘는 이제 여기가 바닥점이 된 거 아니야?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지만 시장은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난 작년 6월 달에 3,316부터 계속 주가가 밑에서부터 반등을 줄 때 이게 가짜 바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하고 조금 더 일찍 들어가려고 찍었던 분들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게 나왔습니까? 한 번은 우리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는 진바닥의 모습 아닙니다. 항상 제가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부정론자는 아니잖아요. 이 위에서부터 작년 9월 달에 중보다 나쁩니다. 그다음에 1월 달에 깡통을 합니다 하면서 장이 움직일 때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가 거의 제가 지난 중간 방송 나의 투자에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들이었죠. 근데 이 전략을 어디서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까? 6월 달부터죠. 왜?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더 많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때 올라가다가 얘가 위에서부터 얘가 내려가게 될 땐 여기는 하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만든 그 샘플에 의하면 드디어 얘가 원래 찍어야 되는 바닥보다 더 밑으로 갔을 때 두 가지 지수를 기록하라고 했죠. 그 지수가 여기가 외국이 쉽다고 했습니다. 2332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2332는 이 장이 올라가다가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2330은 꼭 기억해야 될 지수입니다. 여기 밑에 여기가 2155였거든요. 월말 종가입니다. 그럼 얘는 2132가 얘가 과매도 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매물, 이게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급매물이고 얘가 급급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얘가 급매물이고 급급매가 돼서 나오지만 시간만 내가 투자하면 끝내 이기리라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위 만약에 일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장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 얘기대로 만약에 2002 가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1800이 가면 어떡합니까? 그때 그것을 커버하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분할 공략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얘가 내려갈 때 그러면 지금 주가의 수준을 보더라도 뭐 지금 한 2450이라고 가정해보면 그럼 2450에서부터 얘가 2000까지 갈 때 이 많은 하락을 무슨 돈이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얘가 내갈 때 분할 매수하냐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프로페셔널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때마다 이렇게 제공했던 건 뭐냐면 월 말 단위로 공략하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내려갈 때 한참 내려꽂을 때 저희라고 왜 안 들었겠습니까? 얘가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내리치는데 여기서 사도 됩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네가 만약에 2000을 가든 1800 가든 내가 월간 단위로 내려갈 때마다 쏘면 몇 번 안 돼서 얘는 바닥점을 찍고 올라가게 되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월간 단위로 공략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운도 참 좋았죠. 얘가 딱 찍자마자 두 달간 올라갔었고요. 다만 얘는 올라갈 때 영마틴, 이게 가짜 바닥이니까 영마틴에서 매도를 때려드린 겁니다. 이게 가짜니까 그렇습니다. 가바다가 엉덩이가 처진 바닥이에요. 근데 이번에 얘가 여기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희는 뭐 이 방송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 방송 듣고 계시겠지만 저희 수강생들 그다음에 저희 열심히 뭐 유튜브 방송할 때도 열심히 들어주신 그분들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왜? 이분들 이미 노하우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제가 이 앞에 데이터를 보면서 녹색 캔들이 수없이 보여드렸잖아요. 얘가 내려왔다. 근데 이번에도 딱 2155 도망가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 얘는 바로 여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갈 때 들어올 때도 제가 딱 세 글자만 가슴에 품고 자신감을 가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장은 사이클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산이 높아서 골이 깊었듯이 골이 깊으면 반드시 올라간다. 대신 여기서 막 떨어지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바닥입니다 하듯이 이 고장난 12시처럼 매매해서는 이건 내 재산을 죽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장은 무조건 고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장은 변곡이 굉장히 심한 파동 장세예요.
마치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사이클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이 변곡이 심해요. 연하면 우리나라 장 그래프를 몇십 년짜리를 장기차 놓고 보시죠. 무조건 고가 과연 진짜 버는지 미미합니다. 얘는. 미국은 가능합니다. 중국은 전혀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변곡을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밑에서부터 완전히 뜰 때 네가 진짜 진바닥일 때는 아직 얘는 진바닥 확인된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를 매수했느냐? 바로 여기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럼 얘가 여기를 바닥을 찍고 얘가 돌아서려면 여기서 수없이 많은 쉽소 구간이 왔다 갔다 하는 쉽소 구간이 생깁니다. 항상 모든 것은 자연에서부터 따옵니다. 공이 땅에서 떨어질 때 그냥 곧바로 닿다가 휙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발로 차기 전까지는. 이 발로 차는 이것을 모멘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멘텀은 경기가 좋아지든지 금리가 초저금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은 금리가 좋아지거나 초저금리에서 뜨는 게 아니라 지금 장은 단지 많이 빠졌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뜹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많이 빠진 것보다 또 호재가 있느냐.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빠진 것이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가버리면 그다음에 올라갈 재료가 없는 겁니다. 그죠? 아직 우리나라 전체적인 자금 사정, 특히 지금 가장 초미에 관심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화두가 됐던 레고랜드에 이어서 둔촌. 과연 여기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성공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만약 여기서 어떤 큰일이 발생된다 그러면 전체 자금시장 자체가 경색이 되는 이런 구간에 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항상 주가는 주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주가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여기 얘기했죠. 주가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투자 경험이 오래되셨던 분들은 참 묘하다고 그랬습니다. 꼭 주가가 내려가다가 뜰 만한 위치만 오면 어떤 호재가 나오고 꼭 꺾어질 만한 구간만 있으면 꼭 악재가 나온다라는 말씀 참 많이 들었죠.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최소한 실력이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염두에 호응을 하실 겁니다. 제가 30년 이상 얻어낸 통계니까 딱 희한하게도 그것만 오면 호재합니다. 바로 무슨 재료가 터졌습니까? 그래서 바로 트러스의 악재가 터졌을 때 이건 트러스의 악재가 아니라 연준은 중앙은행은 기본적인 것은 고용과 물가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변수가 되지만 하나의 숨어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전시 비상사태가 있을 때 얘들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예를 딱 영란은행이 그 예를 보여준 겁니다. 그 바톤을 받아서 바로 누굽니까? 제니 옐런이 우리 바이백 얘기 나올 수 있어. 이건 중앙은행이 하면 우리가 소개하는 양적 완화지만 재무부가 자기네가 채권 발행한 다음에 다시 사가니까 바이백이다, 자사주 매입이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겁니다. 주가 위치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 너 왜 두들겨 맞았니? 그럴 땐 주가 위치가 얘가 두들겨 맞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얘는 이 세 가지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는 어디서 때릴 것이냐 할 때는 얘가 위에서부터 우리가 맨볼 때릴 때는 이 30분 한번 보시죠. 30분 보시면은 얘가 오바디를 주는, 지금 오바디가 나와 있죠? 오바디 주고 나서 어제 보면은 올라갔다 꼬랑지 달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오바디가 나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가 어쩌면 단기적으로 고점일 수 있어라는 이 시그널이 되는 거고 요거보다 좀 우리가 디테일, 10시 반 디테일에서 뭐라 하냐면 조금만 여러분이 좀 더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으시면은 여기 빨간색 보이죠? 이 빨간색이 쌍봉의 영역에 있을 때 요때 미리 때리시면 좋습니다라고 미리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봉사에서 5일선은 바로 30에 60선하고 동급이거든요. 하루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시작이 연결되고 있지만 시간봉으로 따지면 시간봉은 6개가 하루짜리거든요. 그럼 30분봉은 하루가 어떻게 되냐면 30분은 12개가 하루짜리가 되고 그러니까 5일 평균선은 30이 60하고 궤적이 같습니다. 이 녹색하고 이 궤적이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너질 때는 여기서 진돗개 새끼 2마리가 한 마리, 2마리 하면서 쫙 무너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그걸 여기다 그대로 싸준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들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왕둔튀기 그러죠. 이거 알았는데 저도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대신 언지를 줍니다. 이렇게. 상단에서 주춤거린다. 또 월요일도 말씀드렸죠. 의미선 3가지가 있다. 2500선 전일 위로 매도하고 매수를 잠깐 멈추자.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죠. 지금 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 시장의 얘기입니다. 왜 시가총액이 줄어들까? 이걸 연타적으로 가버립니다. 다음에도 예고드린 2500선 연속 자제. 또 그 다음에도 충돌 구간. 그 이유는 2가지. 이제 이 2가지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이 위로 올라가다가 알았어. 이제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가더라도 여기 이 음유선 때문에 이 구간
직전 고점이 2,500세부터 2,540선 라인은 올라가도 자꾸만 두들겨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자, 얘가 그러면 너 왜 여기서 두들겨 맞았니?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 얘가 두들겨 맞았던 이유를 모르면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땐 지금 얘가 올라가서 두들겨 맞은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얘가 올라갈 때 엉덩이가 처진 상태 속에서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걸 넥라인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의 S&P가 올라가다 두들겨 맞을 때도 4,600에서 아마 뭐 계속해서 연속극처럼 방송을 들으셨던 마실 겁니다. 4,600에서 매도를 때려야 된다고 했을 때가 딱 넥라인 기법이었죠. 이게 넥라인 기법입니다. 요게 이 라인이. 근데 이거 말고 이거 얘기 분석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트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예요. 그럼 거꾸로 그럼 당신은 차트를 알아?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얘가 왜 올라갈 때 여기서 이게 두드려 맞는다고 했느냐? 그럼 얘가 거꾸로 올라왔을 때 얘가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올라온 비밀과 얘가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받은 비밀이 이 한 장에 담아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윗그림을 먼저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2주 연속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여기가 1,402원인데요. 얘가 위로 1,450원 근처 올라갔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얘가 여기 얘가 내려갔다 올라갈 때 저희는 여기서 뭐를 했다고 그랬죠? 달러 인버스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달러 인버스. 달러가 고점일 것 같다. 여기 내내 달러를 절대 해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속 달러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멘트도 때려줍니다. 여러분들 돈 많은 강남권에서는 달러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달러를 여기서 털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해치하지 마시고 만약에 미국을 투자하더라도 달러를 가지고 그냥 가십시오. 근데 여기서부터 달러 인버스를 때려줬어요. 사줬죠. 쉽게 얘기하면 달러 인버스를. 그럼 얘가 달러가 밑으로 이건 그래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만약에 이 옆에 이 제목이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삼성전자가 내려간다고 하면 아주 편하잖아요. 그렇지 환율 그래프 보면 그러면 경기를 쉬지 마시고요. 이건 환율의 그래프다라고 달러의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갔구나. 달러 가치가 내려갔구나. 달러 가치가 위에서부터 내리꽂으니까 달러 가치가 내리꽂으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원화를 선호하게 되고 국내 시장은 거꾸로 올라갔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을 때 2332 이 아랫단은 저평가돼 있고 과매도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평가됐던 그 공식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했어요. 쉽게 해서 총 통화량 대비 M2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더냐 뭐 아니면 PBR 대비 얘가 뭐 0.8밖에 안 된다든지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출 대비 우리의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여러 가지 보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의 그래프는 달러 유익소 곡선과 똑같은 모양을 줍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거꾸로 아까 얘기했던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냥 얘 위치만 보고 얘가 저평하다 이게 아니라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달러의 급격한 약세였던 거죠. 근데 얘가 자 드디어 결론 하나 맺겠습니다. 얘가 어디 와 있느냐? 이거 많이 썼던 기법이죠.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인버스를 잡았던 것을 여기서는 오히려 좀 일부 저희가 청산을 해드려요. 그럼 얘가 왜 왔을까요? 이 기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 한참 매도 기법 혹시 신구 기억나십니까? 얘가 한참 올라갈 때 얘가 요 구간 120과 240 구간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 내려갈 때 120과 240 구간 제일 많이 쓰 구간 마틴 구간 얘기하죠. 그죠? 네. 마틴 게일존이라고 그러죠. 왜? 원래는 지금 신구 얘기했던 대로 원래는 마틴 게일존 그런데 이름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마틴존 그러거든요. 여기 한참 주가가 6월 달 이후에 주가 올라갈 때 항상 그러니까 이 드라마식으로 돼 있죠. 여기 제일 많이 타이틀이 나왔던 것은 얘는 올라갈 때는 영 마틴 존에서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영 마틴 얘가 역별돼 있으니까. 그죠? 허리케인이 우리나라장에도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 영 마틴 존이잖아요. 이 공식을 잘 보시오. 이게 외바닥에 있고 그냥 단순하게 골드를 줘버리면 파동은 아니거든요. 파동 N자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얘가 영 마틴 구간에서 얘가 두드려 맞았거든요. 얘를 그래프를 뒤집어 놔보시오. 이렇게. 뒤집어놓은 그래프가 이 그래프랑 똑같은 거죠. 얘는 지금 미국의 S&P 500을 그려놓은 거고 지금 얘는 환율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일타쌍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으면 영마트에서 두드려맞은 것이 되는 거고요. 얘를 뒤집어 놓으면 얘는 마트에서 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환율이 여기서부터 뜨고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갔다가 뜨고 있을 때 특히 여기 보면 투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얘가 달러가 다시 올라가?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매가 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여기 좀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의 매매가 오로지 빨간색만 보이다가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파란색들이 들어오죠. 뭐 코사가 얘기할 것도 없이 파란색 들어오고 선물도 여기가 우르르 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 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 얘가 올라가다 2,000원에서 왜 돈이 맞을까 했을 때는 주가의 위치상 얘가 올라갈 때 이 장세는 이건 진바닥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이 이렇게 가만 보면 이 장이 1년 이상 내려갈 때도 계속 바닥 타령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바닥. TV도 재밌습니다. 이 바닥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TV에 나와서 강세론을 얘기했던 사람은 어느새 방송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누굴 초청하느냐. 소위 이름하여 닥터 둠파들을 계속 출연시킵니다. 바닥. 얘가 계속 내려간다. 근데 요새 여러분들 TV에 닥터 둠파들이 출연하는 거 보셨어요? 없죠? 왜 올라가니까 이제 또 그런 사람만 갖다가 안 칩니다. 이러다가 얘가 이제 한번 또 와르르 한번 무너보십시오. 그러면 또 갑자기 나타납니다.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거봐라가 아닙니다. 시장은 내가 영원히 무조건 간다는 고장난 열추처럼 매매도 안 되고 무조건 안 간다도 아닙니다. 이 장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돌지 않았어도 이번에 수익률 보십시오. 얘가 과매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그 수익률이 막 2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수익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죠. 내가 보면서 어떤 변곡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장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 장은 어디 와 있느냐. 얘가 요번에 올라간 장이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삼중바닥, 어쩌면 얘가 삼중바닥격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헤드 부분 형성을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이게 다음에 오는 장이 얼마까지 갈지는 이 장이 다시 올라가다 두드려 맞아야 계산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얘가 위에서 졸맞다 갈 때는 여기는 확률이 이런 데보다 확률이 높은 거니까 여기는 꼭 들어가서 염두에 수익을 내야 됩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얘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게 현재 주가 위치가 결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드릴 때 음유선 3선에 걸려 있고요. 하나는 달러가 그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 장이 왜 조정받았고 얘가 다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환율이 정 마틴 구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얘가 주가가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핫 이슈가 있죠. 뭡니까? 환율을 가만히 보십시오. 얘가 뜨긴 뜨는데 이게 뭐가 나온 다음에 움직이는 모습이냐면 바로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러드가 발표한 이유거든요. 한번 이 내용을 잠깐 보시죠. 자, 잠깐 봤는데 뭐 중요한 글자는 제가 약간 위에다가 줄을 쳐놨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임스 블러드는 이 앞에만 하더라도 위에 상당금리 적정금리는 얼마나 왔던 사람입니까? 4.75에서 5% 받던 것이 바로 이 제임스 블러드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가장 매파적으로 도비시하게 보더라도 5 내지 5.25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학적인 금리 수준의 상당 금리를 얼마를 얘기하냐면 7%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테일러 준칙이다 뭐가 복잡한 게 나왔지만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학문적으로 따지지 않아도요. 보세요. 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이 금리는 뭘 결정하겠습니까? 일단 경제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하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가 될까요? 은행에서 금리를 주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갖다 돈 갖다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경제와 바로 물가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 최소한 얘는 7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사 보셨습니까? 1%는 7이 문제가 아니라 1%는 8, 9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금리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연 미국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미국 잠깐 한번 보시죠. 미국 한번 잠깐 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보면 가장 빨리 반영되는 것이 바로 2년물이 가장 빨리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물론 순간적으로 밑에서 그래프가 약간 두 개를 그다 보니까 약간 낮아 있는데 순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지만 이미 이 앞에 고점대가 형성되어 있고 얘가 그렇게 강한 모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결론. 제임스 블러드가 얘기는 7%대 이 얘기는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연준은 금리가 이렇게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렇게 바라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물가는 잡아야 되는 가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또다시 시중에서 특히 브레너드 부총재의 얘기 이후에 이게 너무나 빨리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이런 기대감들이 너무 빨리 오니까 아직 그건 말도 안 돼. 너무 앞서 나가지 마. 라는 차원에서 했던 경고성으로 아직까지 월가에서 나오는 최소한 51%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냐? 블러핑. 카드 쳐보신 분들 알겠지만 카드는 내 카드 갖고 치는 게 아니죠. 남의 카드 갖고 치는 거죠. 상대방 카드가 약하면 내가 더 속칭통폐여도 내가 큰 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블러핑. 쉽게 하면 뻥카를 날리고 있다라고 지금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뭘까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이 제임스 블러드의 얘기가 나온 이후에 월가의 투자은행이나 곳곳을 보면 상당 금리를 7%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이거보다는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오늘 아마 나왔던 거 아실 겁니다. 콜린스 보스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래도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것은 0.5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데 0.7로 75bp를 테이블에 여전히 올려놓고 있다는 이런 강성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역시 이런 문제는 여전히 굉장히 크게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위로 올라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달러가 다시 강세 현상을 보이면서 밑에서부터 주가 위치가 중요한 건데 얘가 위에서 또 내리꽂을 때는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는데 얘가 다시 밑에서부터는 잘 빠지지 않는 내려와도 다시 받는 것이 또 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와 있고 주변 예상이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아까 상단에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계속 우리 주가가 빠질까요? 라는 얘기는 달러가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질문이랑 똑같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유가가 한 번 음포선을 때리고 특히 6월 달에 이선이 쌍보 영역에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멘트를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유가는 6월 달에 고점을 찍은 걸로 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월 13일 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CPI가 발표될 때 여러분 CPI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걔가 얼마가 나오던 그때 9.1 나왔었죠. 얼마가 나오던 그때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도 바닥점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유가가 거기서 이미 꼭지를 친 상태도 있고 환율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고 그거 누구도 모른다고 하지만 얘가 위에서 올라갔던 각도를 보면 여기서 고점 하나는 형성됐습니다. 근데 얘가 하나가 더 나야 됩니다. 유가처럼 한 번 더 때려줘야 되니까 얘가 지금 밑에서는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런 국채 순일이나 미국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잔뜩 몰려옵니다. 어떤 이벤트가 몰려올까요? 이 세 가지를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주중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그럼 여기에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이 적혀 있겠죠. 이 부분이 나타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지금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기나 소비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점은 이건 그냥 기사거리에 불과하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메이시스. 여기가 어디냐면 아마 여러분들 미국 갔을 때 저는 지인들이 어디 있냐면 워싱턴 DC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은 뭐 유명한 백화점, 그러니까 타이슨 1, 타이슨 2가 있는데 이 타이슨 2가 이 소위 우리로 나가면 그 명품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길 들어갈 때 이 메이시스를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이 메이시스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의류나 화장품이나 이것이 하이 퀄리티, 굉장히 그 가격도 비싸고 소위 부유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 메이시스입니다. 이 메이시스 우리 실적이 어땠나요? 신구님은 실적이 어떻다고 나왔어요? 얘는 실적이 상당히 위로 좋게 나왔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똑같은 한때 월마트가 잘 나가면서 야 이제는 전부 다 사람들이 소비의 그 좀 뭐랄까요 질을 좀 낮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월마트하고 타깃을 보더라도 완전히 나눠졌죠. 즉 무슨 하면 실적이 좋은 놈들은 위로 올라가고 밤에 실적이 나쁜 놈들은 내려가는 이 시사점을 봤을 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온통 금리지만 이게 뭐잖아. 이제 금리라는 문제보다는 이제는 경기가 꺾어지는 문제에 가장 큰 초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자 이제 그러면 결론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전체적인 미국의 흐름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경기는 반드시 꺾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 아까 설명했지만 10년 만에 오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JPA에서. 3,300조의 움직임을 갖는 이 전략에서 10년 만에 기회가 왔다. 이 타이틀만 보면 야,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실제 이 내용을 뭐 좀 이따가 제가 10시 반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벗이 아닌 소위 포즈, 금리를 높은 상태에 놓여있다가 어느 정도 멈춤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10년 만에 기회가 왔다는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두 가지 그림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금리가 위로 올라간 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얘가 쭉 밑으로 빠졌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004년부터 2006년입니다. 불과 2년 만에 금리를 1에서 5면 4% 정도 올렸을 때 경기는 뚝 부러지면서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12월 되면 금리가 최소한 4.5 정도 가고 이게 그럼 밑에서부터 거의 2년만 올렸는데도 경기가 똑 부러졌는데 이게 9개월 만에 스피드하게 이렇게 올렸을 때 과연 내년에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 뭐 트위터의 문제라든지 아마존의 문제라든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애플은 달랐지만 거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전부 다 감원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거를 대비해주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10년 만에 얘가 기회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요번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과매도 권해 왔을 때 주가가 떴듯이 이 그래프 참 제가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다가 얘가 심하게 강하게 두이 맞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디줄이다라는 말씀드렸죠. 거꾸로 지금은 얘가 금리 때문에 또 일부는 역시적 장세.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듣게 될 단어가 역시적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부 역시적 장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만약에 내년에 진짜 경기가 똑 부러져서 모든 것이 약간 내려간다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하게 되면 한 번 더 주가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아까 얘기했던 빅 이벤트를 봐야 되는 것들이 요번에 그러면 프라이데이나 이럴 때 그다음에 사이버 먼데이일 때 미국의 경기나 아니면 실적들 어떻게 나오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년에 경기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를 봐야 얘가 진바닥에 얘기를 할 수 있다. 결론, 지금의 장은 얘가 2332 얘가 밑창으로 내려갈 때는 얘는 계속해서 밑에서부터 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너무 멀리 도망갔을 필요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올랐듯이. 근데 얘가 그 완전하게 진바닥을 찍고 돌아설까 하시할 때는 얘는 또 하나의 복병이 숨어있다. 그게 뭐냐? 소위 역실적 장세에 대한 복병. 경기가 안 좋아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복병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약간 변동성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과매도 국면. 얘가 내가서 과매도니까 언제든지 얘는 콜. 얘가 밑으로 급락을 주면. 근데 요번처럼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얘는 오파도 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얘가 뜨긴 뛰지만 얘가 위로 갈 때는 아직까지는 위에서 상단의 매물은 박혀져 있다. 대신 요번에 주가가 이 다음에 오는 가장 우리한테 빅 이벤트는 얘가 요번에는 고금리 때문에 빠졌는데 역시적 때문에 한 번 더 빠지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꼭 확인될 과정이지 무조건 진바닥 그러면 그냥 올라가면서 또 물려버립니다. 그렇게 배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얘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얘는 이미 2330원의 기준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얘가 내려갈 때는 여전히 하단에서 매수가 있고 그때 하단의 지지선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할 때는 위에서 올라갈 때 상단의 의미점이 있듯이 얘는 밑으로 갈 때는 밑에 20과 61선 하단에 갈 때 얘가 밑에 얘는 지금 위에 걸려 있잖아. 얘 밑에 20선과 60선 사이 얘는 또 지선이 되기 때문에 하단에는 다시 주가가 위로 가는 이 배팅에서 하단의 저점 매수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0시 반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